모든 보험 궁금증은 다 해결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시청자 사연을 통해 접수된 사연들을 알기 쉽고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죠. 큰 도움 주실 분을 따로 특별히 또 모셨습니다. 훈훈한 외모에 따뜻한 상담, 항상 여유 있어 보이고 세상 걱정 없어 보이고 고혈압은 절대 안 걸릴 것 같은 우리 윤창현 내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윤창현입니다. 오늘도 의학 정보 어려운데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나 온화한 우리 내과 전문의까지 모시고 이제 더욱더 알차게 알만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식 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질문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죠? 가만히 아무리 이게 필기하고 외우려고 해도 그냥 주입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전화기 드셔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저희 문자창과 그리고 전화는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난 후에도 여러분께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면서 지금부터 좀 빠른 속도감으로 알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삐뽀삐뽀 6232 순서인데요. 6232, 그러니까 샵이죠. 샵 6232 문자창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민들레씨! 주택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사를 갈 예정인데 가입 해지하고 다시 이사 가서 재가입을 해야 될까요?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를 가더라도 주소를 바꾸고 해당하는 건물에 대한 등재를 하게 되면은요, 승계가 되기 때문에 해지하지 않고 쭉 이어가실 수 있고요. 다만 주의할 점은 건물의 평수와 그 내용에 따라서 보험료는 약간 변동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반드시 미리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남편이 70이 다 됐는데 아직도 운전을 한다고 고집합니다. 차만 끌고 나가면 신경이 쓰이는데 사고 나면 대비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스튜디오 찬스 쓰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42년생인 아버님 보험이 하나도 없으셔서 고민인데 가입 가능한 보험이 있을까요? 네, 42년생이면 76세이시고요. 지금 76세시라면은 가입 가능한 보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3대 진단비 수술 투자 정도고요. 간편심사 보험이니까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청자 질문에 대한 스피드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문경록 전문가님 스튜디오 찬스에 대한 부연 설명 준비해 주시고요. 이어서 최아람 전문가도 삐뽀 6232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보험 해약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낸 것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사업비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납입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또 가입한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요. 해약 환급금을 확인하셔야 되므로 해당 콜센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54세인데요.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보장되는 보험이 없는데 어떤 보험회사에서 가입하면 좋을까요? 네, 스튜디오 찬스 쓰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맞으려고 하는데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가능할까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방, 접종과 건강검진은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이 제외되십니다. 네, 역시 시청자 질문에 대한 스피드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최아람 전문가님도 역시 스튜디오 찬스가 있었네요. 자, 부연 설명 잠시 후에 이어지고요. 지금까지 민들레와 함께하는 삐뽀 6232였습니다. 예, 들레 씨와 전문가 두 분이 이 삐뽀 6232를 통해서 아주 빠르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뭔가 설명, 보충 설명, 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스튜디오 찬스를 쓰신 부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 전문가님께서 스튜디오 찬스 쓰신 건요. 남편이 70이 다 됐는데 아직도 운전을 한다고 고집합니다. 차만 끌고 나가면 신경이 쓰이는데 사고에 대비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들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 같은데요. 네. 그 70세 운전하시는 게 어때서요? 저희 아버지도 지금 70대 중반이신데 운전 잘 하시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젊었을 때보다는 감각적인 대처도 느리고요. 그리고 차선 이 중앙을 맞춰가는 게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쪽에서 실수가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요즘 운전하고 다녀보면 좀 그런 경우 느껴지니까 좀 잘하신다더니 네. 선을 침범하시면 잘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말고요. 그렇죠. 네. 선 침범하면 큰일 근데 나죠. 중요한 거는 이제 안전운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안전벨트 꼭 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걱정돼서 문의 주셨으니까 보험 쪽으로 답변을 드리면은요. 네. 자, 우선은 위험에 다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자동차 보험에서 되거든요. 근데 그 재무적인 리스크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운전자 보험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 그거 좀 헷갈리는 게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 있잖아요. 일단 네. 저는 다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개 다 들었고요. 굉장히 안전운전을 하는데 네. 이게 자동차 보험은 무조건 자동차를 끌면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들었고 네. 운전자 보험은 또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자동차 보험이라는 거는요, 그 가입된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다친 사람의 병원비와 자동차 수리비 그리고 다른 어떤 물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고가 난 운전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자동차 보험에서 해주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 그 운전자 보험에서 그 형사적인 책임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운전해서 사고가 날 때 뭐 중앙선 침범을 한다거나 속도 위반을 한다거나 신호 위반을 한다거나 하는 11대 중과실뿐 아니라 예. 내가 사고를 유발했는데 내가 가해자인 거죠. 예. 내가 사고를 냈는데 사람이 많이 다치는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예. 그러면 이때는 형사적인 처벌을 면할 수는 없거든요. 사망이면 바로 구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구속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형사 합의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변호사도 선임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뿐 아니라 인사사고에 대한 벌금도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벌금도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운전자 보험이 도와주는 겁니다. 아니 저는 사실 그 보험 가입할 때 저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을 둘 다 가입을 했는데 너는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돼 이래서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런 내용은 사실 처음 들었어요. 되게 생소하네. 네. 뭐 혹시 더 알려주실 게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운전자 보험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되는 줄 알고 계시고요. 네. 내가 차 소유주일 경우에만 가입한다거나 뭐 영업용이면 못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내가 차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들레시처럼 운전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사고 낸 거에 대해서는 운전자 과실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게 운전자 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차 소유주가 아니라도 운전을 자주 한다면 10,000원에서 아무리 특약 넣어도 20,000원까지 순수 보장형으로 하시면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주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대리운전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운전 많이 하시고 네. 택시도 마찬가지고 운수업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알고 계시겠죠? 근데 혹시 모르는 분들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보시면서 이씨 나는 몰랐는데 하고 계시는 분은요 언제든 전화나 문자로 문의 주시면요 저희가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최아람 전문가께서 삐뽀삐뽀 6231을 통해서 스튜디오 찬스로 남기신 게 있죠. 질문이 이렇습니다. 54년생인데요.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보장되는 보험이 안 보입니다. 이거 어디서 가입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보험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 용어까지 사용하신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의사 선생님께 한번 문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먼저 허혈성 심장질환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에서 발생한 질환인데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있습니다. 관상동맥이라 그래서 크게 3개의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앞에, 옆에, 뒤에를 먹인 혈관이 있습니다.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의학적으로 그 상황을 허혈 또는 경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상황이 심장에서 발생하는 것을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증상과 연결이 되고 또 심장에 실제로 손상이 발생해서 세포가 사멸하게 되는 경우에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허혈성 심장 질환, 요게 이제 그 심근경색증까지 포함이 되는 그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다음 뇌혈관 질환은 어떻습니까? 뇌혈관 질환은 흔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뇌졸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뇌졸중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출혈성 뇌졸중과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허혈성 뇌졸중이 있습니다. 어차피 혈관성 질환은 다 기전이 동일한데 그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혈관이 터지면은 출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관장하는 뇌 조직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해당하는 신체 부위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고 이런 것을 뇌졸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을 갖다 2대 질병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한 번 다치게 되면 한 번 문제가 생기면 크게 후유증이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심장하고 뇌를 강타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최악의 상황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두 질환에 걸리게 되면. 예, 물론입니다. 심장이나 뇌의 경우에는 생명 유지에 굉장히 필수적인 장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특히나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은 증상이 발생하고 나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때까지 그 시간이 되겠는데요. 보통 120분 안에 허혈을 해결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특히나 초기 60분을 골든타임이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 증상이 발생했는데도 계속 방치하는 경우에는 특히나 1시간 이내에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사망률이 10% 정도지만 4시간, 5시간 넘어가게 되면서 사망률이 거의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관련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바로 적절한 조치를